유럽의 에너지 안보, 에너지 독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쪽의 공급망 교란 내진 재편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지연 이사님 어떤 그쪽 어떻게 되고 이 지금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 독립을 유럽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크게 원유와 천연가스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원유 같은 경우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뭐 석유 제품 이런 쪽에 쓰이기 때문에 대체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원유 자체에 쓰임새가 있으니까 따로. 네,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는 그래도 난방, 발전 쪽에 쓰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대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급처가 없기 때문에 이들 에너지의 가격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친환경적이지 않은 에너지원, 석탄 같은 화석연료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암울한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원유를 대체하기에는 당장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제 겨울도, 뭐 이제 여름이지만 겨울도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유 대체하기 어려운데 더 걱정이 커지죠. 겨울이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해결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다만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제 수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산유국, 중동 같은 그런 쪽으로 수입처를 좀 다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망이 재편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여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정제 설비가 더 큰 문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제 설비가 많이 이제 폐쇄된 상황인데요. 지금 가용 가능한 정제 설비는 아쉽게도 러시아와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정제 설비를 통해서 부족한 정제량을 메우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 휘발유와 경유 마진은 과거 대비 3, 4배 이상 높은 40에서 50불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제 설비가 그쪽에 많은 이유가 중동하고 러시아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인데 러시아는 자체 설비를 가질 수 있겠지만 중동은 사실 그런 설비가 없고 대부분 아시아로 수출하다 보니까 중국이 그런 설비를 많이 갖고 있었단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제 석유 제품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중국도 정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 지정학적 이슈와 연결돼서 생각해 봤을 때 글로벌하게 그 모든 수요가 그 정제 설비에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 정제 설비에 관련된 신규 설비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거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정제 설비 건설하는데 평균 한 또 4, 5년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천연가스는 좀 어떤가요? 천연가스 대체는 가능한가요? 네, 이것도 역시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천연가스 수입량이 러시아에서 155 BCM 정도 되는데요. 이 중 50 BCM은 미국 LNG 등 수입처 다변화로 이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뭐 15 BCM 정도는 에너지 절약으로 하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 BCM은 신재생 및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체 에너지는 설비 증설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LNG 역시 액화 기화 설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이 또 생기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탄과 같은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비상 대책으로 석탄 설비를 재가동을 준비하거나 이미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대체는 안 되지만 뭐 일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럼 다시금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 기대가 또 커지는 국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또 궁금한 그 재편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뭐 태양광이나 바람은 뭐 전 세계 어디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독립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신재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국과의 직접한 이슈를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 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어떤 견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중국 태양광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제 동남아산 이제 태양광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면서 이 비중국의 그 태양광 밸류체인을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의 태양광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어떤 산업, 어떤 종목? 뭐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은 이제 하나솔루션, OCI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은 지금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화두 내지는 드라이버는 기후 변화 대처였던 거죠. 최근 몇 년 동안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안보 이슈가 또 추가가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까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에너지 공급망, 예를 들어서 뭐 원유가 됐든 천연가스가 됐든 신재생이 됐든 각각에서 조금씩 변화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었고, 단기적으로 뭐 화석연료가 좀 쓸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재편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들의 변동성은 여전히 좀 높을 것 같고, 그죠? 또 우리가 주목하고는 신재생 중에서는 태양광에 주목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